프로베이스는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가 사망한 후 그들이 자산을 분배하고 채무를 갚기 위해 진행되는 법적 절차예요. 오늘은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프로베이 절차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따라와 보세요. 프로베이트란 무엇이며 언제 필요할까요? 프로베이트는 고인이 사망한 후 그들의 자산을 상속인이나 법적 상속인에게 분배하기 위해 법원이 감독하는 절차예요. 고인의 총 자산이 2024년 기준 18만 4,500원 이상인 경우 프로베이트 절차가 필요해요. 단 자산이 리빙 트러스트에 있거나 공동소유나 사망 시 지급계좌, payable on death account 등으로 설정된 경우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어요. 리빙 트러스트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위에 클릭 보셔도 돼요. 언제 프로베이트가 진행되나요? 첫째로 고인이 자산을 소유했으나 수혜자나 공동소유가 없을 때 진행돼요. 그러면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연금계좌 및 퇴직계좌인 IRA나 401k, 또 사망시 지급계좌인 Payable on Death, POD나 사망시 이전계좌 Transfer on Death, TOD, 또는 공동소유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프로베이트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는 고인이 생전 신탁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 해야 하고요. 셋째로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액이 18만 4,500불이 초과했을 경우에 2024년 기준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은행 구좌에 10만 불이 넘어도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프로베이트에서 상속인임을 증명해 오라는 경우를 봤으니까 이런 경우 꼭 유념하시기 바라요.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 프로베이트 과정을 알아볼게요. 이 경우를 테스테이트라고 하는데 1단계로 유언장을 먼저 제출해야 하는데 고인이 거주하던 카운티 프로베이트 법원에 제출하셔야 해요. 미국은 관할구역 권한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행인이 프로베이트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해요. Petition for Probate. 2단계로 유언장이 제출된 후에는 유언장 유효성을 확인해요. 법원은 유언장이 고인의 자유로 작성되었는지, 고인 작성 당시 정신적으로 명확한 상태였는지, 즉 유언장이 고인의 실제 뜻을 반영하는지 확인해요. 유언장이 쓰여졌을 당시 정신건강 상태가 문제가 없었어야 해요. 유언장이 캘리포니아 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이는 유언장이 고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증인 2명이 꼭 있어야 합니다. 5번째 단계는 집행인은 유산의 자금을 사용하여 미지불된 부채, 청구세, 세금을 납부해요. 그리고 6번째 단계는 부채가 모두 상환된 후 나머지 자산은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상속인에게 분배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집행인은 법원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한 후 유산 정리가 종료돼요. 그럼 이번에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의 프로베이트 과정, 곧 intestate라고 하는데요. 이걸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해요. 청원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청원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족이나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프로베이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해요.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청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출할 프로베이트 청원서, Petition for Probate를 작성해야 해요. 이 양식은 고인의 기본 정보, 사망한 날짜, 예상 자산 규모, 상속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요. 청원서의 목적은 고인의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원에 알리고 관리인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관리인은 고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채무를 상환하며 자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할 책임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Judicial Council Form DE-111을 프로베이트 청원서 폼을 사용해요. 청원서 제출하는 방법에는 관할법 확인을 해야 해요. 고인이 거주했던 카운티 법원에 청원서 제출을 해야 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각 카운티마다 프로베이트를 처리하는 법원이 따로 있어요. 법원 서류를 제출할 때 법원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 기본 제출 비용은 약 435불에서 465불 정도인데 이 금액은 카운티마다 다를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산의 가치가 높거나 법원에서 더 많은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청원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청원서 외에도 고인의 사망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그러면 법원은 고인의 재산을 관리할 관리인을 임명하고 주법에 따라 자산 분배를 해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자산이 분배돼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분배돼요. 배우자에게 먼저 가는데 만약에 공동재산일 경우에 배우자에게 100% 상속이 되고요. 별도의 재산일 때는 2분의 1을 가져가고 만약에 자녀가 2명일 때는 3분의 1씩으로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게 되는데 자녀는 별도 재산일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져갔지만 만약에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3분의 1씩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배당되는데 배우자가 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 부모가 살아있다면 배우자는 별도의 재산의 2분의 1, 부모가 나머지 2분의 1을 받게 되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 부모가 없으면 배우자도 별도의 재산의 2분의 1, 형제, 자매 나머지 2분의 1을 받게 돼요. 주법에 따라 이렇게 배분이 끝나면 그 다음에 4단계로는 유산 목록을 작성해요. 관리인은 모든 자산을 목록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요. 5번째 단계는 부채 및 세금을 납부해요. 관리인은 유산의 자금을 사용하여 미지불된 부채와 세금을 납부해요. 6번째는 남은 자산은 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배분돼요. 그리고 나머지 7단계는 자산이 모두 분배된 후 관리인은 법원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산 정리가 종료돼요. 오늘 프로베이트 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없을 때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자산이 고인의 뜻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고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자산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분배되며 이는 고인의 의도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캘리포니아 자산관리인 리빙 트러스트와 분배인 프로베이트에 대해 알아봤어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